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독대가 무산됐습니다. 야당 대표도 아니고 여당 대표조차 대통령을 만나서 할 말을 못한다면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도 보통 비정상이 아닙니다. 왜 한동훈 대표가 단둘이 만나자고 했겠습니까? 의료 대란 문제만이 아니겠죠. 지금 전국을 꽁꽁 묶어놓고 있는 한 사람 문제, 바로 김건희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전국 해법이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 거부는 다시 한번 민심이고 뭐고 오로지 나와 아내의 안위만을 지키고 보자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명색이 여당 대표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속 시원히 지적도 하지 못하는 처지도 가련하지만 여당 대표의 고언까지도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대통령의 인식과 자세, 참으로 걱정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전혜연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함께 하실 텐데 지금 조금 늦네요. 안진걸 소장이 주말에 부친상을 당해서 오늘 못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꼭 정의리원들 만나보고 싶다고 오셨습니다. 예, 오늘 만나면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 가지 다뤄야 될 이슈가 많은데 어제 특히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했던 것들도 짚어볼 텐데 그 전에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 이 부분 잠깐 좀 새로운 사실이 나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에 수상한 돈 거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6,300만 원. 그런데 그 돈이 어떤 돈일까 궁금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드러난 녹취를 보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너 내가 김건희한테 얘기해서 공천 받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당선되면 세비의 절반을 나한테 또박또박 보내. 이런 것 같아요. 그 녹취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름 아니라 아까 명본부장님께서 은행이라고 말씀이 됐다고 이번 달 그 급여 반 받아라 하셨고 어제 제 숙대 농사사님 보고 내가 했었다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결하러 가셨거든요. 아까 그 부분하고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본부장님. 아니 아침에 은행 갈 때 그 돈 맞추러 간 거 아니었어? 아니요. 정치자금 계좌 카드가 정지가 돼가지고 왜 정지냐고 그 때문에 풀려갔었거든요. 아니 진짜 그 오늘 요번에 저 세비 얼마 받았는데? 어제 확인하고 바로 전화 드릴게요. 예. 여보세요? 예. 920 정도 들었습니다. 이게 금액이 딱 일정한 게 아니고 어떤 달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어떤 달은 작게 들어오고. 근데 내가 딱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야. 네. 예. 딱 입금 딱 계산해갖고 네네네. 1원이라 틀리면 나는 끝이라 바로 끝내놨어요. 알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하고 약속한 게 딱 2분의 1이야. 그러면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내가 공천을 받게 해줬다. 당선되면 나한테 세비 2분의 1 보내라.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호호. 이전에 뭐 MBC하고 인터뷰했을 때 보면은 그때 김영선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회계 담당자가 사비로 9천만 원 썼다고 해서 당선 이후에 나눠 갚았다. 그 돈을 명시층이 마련했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거의 비용을 빌린 거고 돈을 직접 건넨 것은 아니다. 자기가 직접 건네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녹취록에도 김영선 의원이 다 건넨다는 걸 알고 있었고
직접 건네기까지 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녹취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진으로 추정해야 되는 사람, 지금은 이제 이 씨라고 알려진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성격 관련해서 김영선 앞에 세워놓고 의원님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명태균의 막내딸을 언급하면서 의원님이 평생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대가성이 없는 그냥 돈이다. 그냥 빌렸던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녹취록만 봐서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이전에 말했던 것하고도 상당 부분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돈을 직접 건네지 않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녹취록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직접 건네기도 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땐 정치자금법 위반 빼박이다. 근데 검찰은 왜 지금 수사한 지 9개월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수사 결론을 못 내릴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정치자금법 위반을 떠나서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정치 브로커한테 세비의 절반을 또박또박 갖다 바칩니까?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다닐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정말 아무리 무너져도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토마토가 단독 입수한 음성 파일인데 하나 더 들어보죠. 이거는 아까는 그 목소리를 들어봐서는 김영선 의원의 뭐 보좌관이나 비서관인 것 같아요. 밑에서 일을 보는. 그러니까 야, 돈 보냈어? 아, 예, 이렇게 했던 건데 이번에는 그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김영선 의원하고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난데 그 명본부장이 그 저기 돈 받는 거를 어떻게 받으라고 그러더나? 현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면 제가 찾아서 명본부장님한테 현금으로 찾아드리는 걸로. 그래 알았어. 그 저기 계좌번호 하나 보내볼래? 카톡으로. 알겠습니다. 네. 네네. 난데 보냈거든? 네네. 현찰로 뽑아서 주라고. 알겠습니다. 씨. 너 그 저기 명 대표한테 전했나? 네, 전달했습니다. 오늘 사무실에 나왔어? 네, 사무실 거기요. 아이고 뭐가 삐졌는지 전화도 안 받고. 다시 아마 받으실 거예요. 응? 다시 받으실 거예요. 지금 좀 풀렸나? 네, 많이 풀렸어요. 알았어. 네. 명태균이 뭐길래 명태균 심기까지 살핍니까? 5선 국회의원이. 전혜원 원장님, 이게 나 부끄러워서 듣고 있을 수가 없네요. 부끄럽기도 하고 음습한 정치, 과거 한나라당 찻대기가 딱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명태균 씨의 뒤에 누가 있길래 이렇게 김영선 전 의원이 쩔쩔매냐는 거죠. 과연 누구일까? 과연 정치 브로커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명태균 씨가 무서워서 이러는 걸까? 아니면 명태균 씨가 누가 공천 준 거 아시죠의 그 누가 추정컨대 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분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 돈은 명태균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상납되는 걸 수도 있어라고 김영선 전 의원이 쩔쩔매면서 돈을 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전 정말 이상한 게 제가 김영선 전 의원을 이회창 총재 때부터 만났었어요. 네. 담당 기자였고 이게 좀 의원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뭐라 그럴지 고위층에게 좀 서슴없이 대하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회창 총재라고 하면 당시에는 사람들 벌벌 떠는데 옆에 가서 총재님 뭐 커피 드셨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왜 이 명태균 씨한테 이렇게 쩔쩔매느냐. 명태균 씨에 뒤에 있는 검은 손은 과연 누구인가. 이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아니라 이게 김건희 여사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돈의 규모가 뉴스토마토가 정리한 것에 따르면 9,600만 원이 넘어서 약 1억 원이라는데 창원지검이 혐의를 잡고 있는 것은 6천여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3천만 원은 또 왜 차이가 나는가? 이 돈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정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국민의힘 측에서 자꾸 실패한 로비인데 이게 무슨 공천 개입이냐라고 말하거든요. 이걸 보면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명태균을 통해서 누구에게
은덕을 입었으니까 이렇게 벌벌 떨면서 돈을 감춘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실패한 로비니까 이거는 명태균 개인의 자작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주장도 좀 모순이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명철님께서요. 명태균은 김영선한테서 세비 반을 받아서 혼자 꿀꺽했을까요? 나 같으면 상납했을 겁니다. 안진걸 소장님. 네. 먼저 이번에 부치상을 당하셨는데 진심으로 다시 한번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예. 우리 댓글창에 오늘 아침에 안진걸 소장님께 이렇게 그 애도를 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은주 반장님께서 이따 방송 시작하고 앵커님께서 언급하시면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조의를 표하고 힘내시라고 응원드리면 어떨까요? 그런 글을 주셨고요. 소병률님께서요. 안 소장님 귀하신 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치지 말고 힘내세요. 그러시면서 5만 원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우리 정어리언들의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아버님께서 비교적 덜 고통스럽게 이제 소천하셨다고 주변에서 많이들 위로해 주셔가지고 많이 힘이 지금 다시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구들이 오늘부터 빨리 일해라고 좋은 세상 만드는데 아버님 유지까지 받들여서 좋은 세상 만드는데 빨리 일해라고 해서 어젯밤에 서울 올라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발인하셨죠? 예, 다 잘 마쳤습니다. 작년 87이셨습니다. 예, 요즘에는 워낙 뭐 백수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87에 하늘나라 가셔도 참 많이 슬프고 언제 또 부모님은 떠나셔도 그렇지만 다시 한번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예. 더 힘내시고 또 우리 정어리언들의 위로를 함께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또 안진걸 소장께서 돌아오셨으니까 돌아오시기 전에 이렇게 일들이 많이 터질 줄 몰랐는데 어떠세요? 우리 안진걸 소장님 보시기에 이런 짓을 하는 국회의원을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님께서 이제 토요일 날 돌아가실 때 제가 사실 집회를 가고 있다가 연락을 받아가지고요. 추석 때 뵀는데 상태가 상당히 안 좋으셔가지고 마음의 준비는 서서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로 집회 가다가 바로 이제 빈소로 이제 갔는데 장례식장 갔는데 사실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뭐 가급적이면 정치하기는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상황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제 많은 위로를 하신 다음에 이제 중간이나 마지막쯤에는 꼭 잘 마치면 올라가서 꼭 큰 투쟁을 좀 해달라고 많이들 당부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상가에 오신 분들의 대부분의 화제도 와, 윤석열 김건희 정권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여기 곳곳에서 나라가 곳곳에서 망하고 국민들도 곳곳에 죽어간다. 뭐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응급실 대란 이야기, 의료 대란 이야기 다 하시고 이 명태균 게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뭐 최순실, 그 다음에 뭐 천공, 옛날에 드루킹 다 섞어놓은 것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많이 하셨고 저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이런 정치 권력의 비리나 부조리를 감시하고 견뎌왔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가 됐지만 사실 알고 봤더니 최순실이 대통령 노릇을 했네. 넘버원 최순실, 넘버2 정윤회, 넘버3 박근혜.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이 있었는데 아예 대통령 행세를 하는 김건희가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드디어는 이제 사실 김영선은 껍데기고 모든 것은 급여까지 반 이상 받아가는 거니까 뭐 명령도 막 내리고 그 녹취록도 보면 거의 상전이잖아요. 상전. 그냥 김영선 쩔쩔매자. 그러니까 급여 반을 바치고도 쩔쩔맨다는 것은 권력이 명태균에게 있다는 거니까 이건 이제 넘버원 최순실 사태, 실제 대통령 김건희 사태에 의해서 실제
국회의원 명태균 사태까지 온 건데 도대체 명태균에게 누가 이렇게 힘을 실어줬느냐. 대통령 취임식 때 우리가 정어리 TV에서 제가 계속 지적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윤기중 아버님 바로 뒤에 주가 조작 주범인 권오수 씨 아들이 있다. 그래서 그 윤석열 김건희 집안과 권오수 집안의 그 특수관계, 비리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해서 막 우리가 사진도 보고. 근데 그때 저희들 또 그 중간에 있던 그 사람을 놓쳤던 거예요. 보니까 근데 권오수 아들 앞에 윤기중 아버님 바로 뒤에 명태균 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오수 집안보다 더 특수관계고 더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언제 한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화면을 다 한번 분석을 다시 한번 분석해 봐야겠더라고요. 예. 예.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는지 그리고 전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알기 힘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좀 조사를 해볼 전수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 취임식 끝나고 난 다음에 언론이 그때 초청자 명단을 일부 확보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 4만 명이 넘게 초청이 됐던 걸로 아는데 그 중에서 한 6천 명치를 그 확보를 해서 분석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 한겨레가 보도한 걸 보면 여사님 초청 몫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이 얘기는 코드로 확인을 했는지 아니면 여사님이라고 표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그 대통령 취임식에는 각 정부 기관이나 인수위에서 초청을 하면 그 초청자에 따라서 코드를 다 부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한겨레가 확인한 걸 보면 아무래도 여사님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코드가 있거나 아니면 이름이 명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극우 유튜버들도 들어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확인하지 못했던 사람 이름들을 전부 신원조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네트워크가 다 확인되지 않을까. 만약에 더 많은 네트워크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다 뒤집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명단을 파기했다든가 뭐 그때 행안부가 그러지 않았어요? 네, 뭐 온갖 핑계를 대면서 뭐 없다, 뭐 낼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추적해서 하나하나 밝히다 보니까 더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극우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유총연맹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또 이후에는 됐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극우 유튜버들이 알아서 간 게 아니라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고 그 조직적으로 관리하던 핵심 인물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냐 이런 지금 추론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그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가 초청된 것도 논란이 됐었었고 그리고 뭐 그 극우 유튜버의 가족이 대통령실에 좀 됐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김건희 여사는 주술에만 빠진 것이 아니라 극우 유튜버들에게도 빠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쪽으로는 주술 또 한쪽으로는 극우 유튜버를 통해서 본인의 세력을 확장하라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고요. 예. 또 한 축이 브로커 집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전형적인 정치 브로커인데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진짜 아무런 무기도 없이 설치는 정치 브로커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 김영선 의원 아까 보셨잖아요. 사무실에 왔어? 삐져가지고 막 이러면서 쩔쩔쩔쩔 매잖아요. 매는 거죠. 아니 돈 주는 사람이 왜 쩔쩔맵니까? 어떻게 보면 브로커의 고객인데 쩔쩔매. 누구를 무서워하고 있는 거냐? 처음에는 6,300만 원 얘기 나왔을 때 그런 사실을 부인했다가 그 다음에는 빌린 돈이다. 빌린 돈 갚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도 빌린 돈 갚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죠. 이런 녹취가 나올 거라고는 자기들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리고 저는 명태균 씨가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누굴 믿고 도대체 이렇게 뻔뻔한가. 창원지검에서 어쨌든 6천만 원 정도는 혐의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검찰도 나 못 건드려. 검찰도 못 건드리는 인물 우리나라에 누군지 다 알지 않습니까? 딱 한 명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과연 이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이제 양파 여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양파는 요리에 맛있게라도 쓰기라도 하지 이렇게 썩어 빠진 양파는 도대체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정 기자님 분석이 아주 정확한 게요. 실제 이 김건희 여사의 인맥을 분석해 보면 처음에는 주술 무속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극우 극단주의 유튜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안정권 씨가 초청돼서 막 자기가 자랑 난리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정권 친누나를 대통령 현영시니까 그렇게 심는 거죠. 초청도에서 그동안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호하는데 앞장선 사람들 칭찬도 해주고 동료도 해주고 일부는 채용까지 하고 그 다음에가 비선 브로커 조직이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이건 왜 그러냐면
본인이 전국을 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남 지역에 만약에 명태균이 있었다. 저번에 그 녹취록도 보면 호남 지역에서는 또 누군가 전화해가지고 윤석열한테 전화했는데 본인이 직접 받아서 선생님 너무 바로 끝내 뭐 목욕 중이거나 주무신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길게 통화를 하잖아요. 직접 진두지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 지역까지는 뛸 수 없고 지역 사정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지역별로 거점별로 비선 브로커들을 키웠다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중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딱 터져 나온 건데 아까 이제 김성환 기자도 말씀하셨는데 더 있겠죠. 그 명단도 그래서 비공개한 것 같아요. 행안부가 없다고 거짓말했는데 나중에 일부 공개됐고 거기 보니까 한겨레 신문이 예전에 한번 단독 했었잖아요. 거기에 누가 초청했는지 초청자가 적어져 있는데 김건희 초청자가 다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나중에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게 튀어나올 가능성은 좀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요. 명태균 잘 아는 사람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남동 관저 가기 전에 그 아크로비스타에 명태균이 들락날락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즉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최재형 목사도 사실 그렇게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이게 한두 명이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이 되면 후보 시절에는 뭐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여러 전화도 받을 수 있고 사실 후보 시절에 전화도 잘 안 돼요. 근데 전화도 받는다는 것도 그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막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한나라 영부인하고 막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려나.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금융위원 인사 얘기를 그 앞에 자신이 갔을 때도 얘기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상시적으로 일어났다고도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V제로가 김건희 여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약에 한 몸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실제로 한 몸 같아 보이는데요. 두 사람이 각자 이런 식으로 인맥 관리를 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건 나중에 가서 검찰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좀 봐요. 지금 통화 내용을 우리가 들어봤는데요. 처음에는 6,300만 원 얘기가 나왔지만 명태균 총괄본부장 지급 내역 이런 표가 있습니다. 그 표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이걸 보면 아주 정기적으로 얼마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5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아주 뭐 계속 상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오른쪽에 보면 현금 지급이에요. 그리고 뭐가 추석 상여금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금, 책상 서랍 이런 것도 들어있는데 아무튼 이런 걸 보면 일단 김영선과 명태균 사이에 국회의원 되면 세비 절반 띄워준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실행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게 6,300이었는데 이걸 전부 종합을 해보면 9,677만 6천 원입니다. 1억 가까이. 그러니까 월급 타면 세비 받으면 그냥 절반 준 거예요. 자, 여기에서 분명히 이거 이제 아마 명태균이 각서를 가지고 있겠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세비 절반을 명태균에게 주기로 한다. 이런 각서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명태균에게 이렇게 세비의 절반을 띄워준 것은 분명히 명태균 덕택에 내가 국회의원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고 명태균 씨가 이 돈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해서 받았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쭉 하니 보면 이거 내가 그냥 나 혼자 쓰려고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저쪽에 드려야 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거 파헤쳐야지요. 그거 하라고 검찰 있고 경찰 있고 공수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애청자님들 올라오는 글은요. 이거 댓글이 아니고 분노의 함성입니다. 어떻게 이런 윤상태님, 김영선 세비 삥 뜯기고 배고파서 노량진에서 바닷물로 배 채웠냐?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예? 아니 거래를 해도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거지. 그래 고마워 내가 국회의원 되면 세비 절반을 줄게. 이런 거래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듣도 보도 듣은 적도 본 적도 없어요. 저는 근데 이 명태균 씨라는 인물이 정말 김건희 여사 빽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언론 보도를 보면 본인이 윤석열, 안철수 후보 사이에 단일화 뭐 행세를 하면서 메신저 행사를 해가지고 안철수 후보 측 선대위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측은 왜 우리를 끌고 드냐 펄쩍 뛰지만 어쨌든 선대위의 주요 관계자들을 만날 정도면 이 사람이 나 명태균인데요가 아니라 나 명태균이고 누구의 명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만 상대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김건희 여사의 메신저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메신저다. 이 정도는 있어야 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다라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도대체 검찰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야당에 대해서 식사비 10만 원대 의혹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몇 번씩이나 포토라인에 부리고 망신 주고 온 가족을 탈탈 털고 야당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몇 번 소환하고 그 포토라인에 세우고 몇 시간씩 조사하는 거 검찰이 그렇게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이거 못 밝혀내겠습니까? 이거 지금 증언까지 나왔어요. 검찰은 당장 이 핵심 관계자들을 빨리 뭐 압수수색을 하든지 출국 금지를 하시고요. 과연 윗선에 누가 있는지를 꼭 밝혀내야 될 겁니다. 또 이거를 꼬리 자르기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 그거야말로 탄핵 사익이고 이러니까 검찰들에 대해서 탄핵해야 된다고 야당에서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쿨K님, 나 참 살다 국회의원 뽀찌를 뜯는 놈이 다 튀어나오네. 제이님, 노름판에 노름꾼들보다 못한 인간들 퇴. 아이, 그 국회의원이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돈을 빌렸다고 치죠. 근데 국회의원한테 매달 세비 절반씩 딱딱 나한테 갚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누가 있을까요? 이건 조폭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김영선 왜 이렇게 벌벌벌 떨어요? 자기가 돈 주는데. 말도 안 되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론만 틀려도 가만 안 있을 거라는 식으로 보내버린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이론만 안 들어와도 악수한 것에서 이론만 안 들어와도 끝이다 그래요. 뭐 폭로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끝장내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현역 의원도 쫓아내는 힘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네, 영화에서도 차마 상상 못했던.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들었으니까 넌 얼굴마담이고 실제로 내가 만든 거고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너가 받은 돈 나한테 내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투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 이 사람의 기분까지 왜 삐져가지고 막 기분이 좀 풀렸어? 의원이 쩔쩔매. 제가 보기에 명태균 씨가 삐진 게 아니라 명태균 씨가 누구한테 일러가지고 삐지게 할까봐 벌벌벌 떠든 것 같은 느낌을 충분히 주지 않습니까? 아니 보면은 이러잖아요. 속삭이듯 오늘 사무실 나왔어? 아이고 뭐가 삐졌는지 전화해도 또 전화도 안 받고 이제 기분이 좀 풀렸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녹취록 몇 개 나와가지고 주변 사람이 증언하는 게 아니고요. 앞뒤 상황이 딱딱 들어맞잖아요. 이전에 공개됐던 녹취록 보면은 그 명 씨가 그 지인과 통화하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2022년 6월 공천 받을 때거든요. 그 공천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돈을 2분의 1씩 딱딱 준 거거든요. 그때 통화한 거 보면 다 사모하고 전화를 해서 대통령한테 또 전화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찐윤 둘이서 막 그 압력을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종영 의원 김종양 의원 네. 김종양 의원 공천하라고 했는데 그거 내치고 김영선 의원 공천하는 거 여사가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김영선이라고 얘기했대라고 얘기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그 명태균 스스로가 얘기하죠. 나는 여사하고 내가 했지 김영선하고 텔레그램 한 게 아니야. 나하고 여사하고 얘기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영선이 공천을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2분의 1씩 따박따박 줬죠. 그리고 공천 받기 직전에 명태균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언론사에다가 내가 먼저 여사가 김해 공천으로 가라고 얘기했다고 그건 내가 기사 빨리 내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나오잖아요. 뉴스 경남에 바로 그 직전에다가 그 직후에 뉴스 경남에다가 그 제보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상황이 다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 겁니다.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개입 안 됐다고 부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이 공개 안 됐다고 해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사모가 직접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텔레그램하고 상관없이 직접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이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너무 잘 됐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돈의 흐름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 명태균의 그냥 전화통화 기록이나 이런 것까지 김영선까지 싹 뒤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를 많이 했는지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극당님, 제가 52년생인데요. 별꼴을 다 보네요. 국회의원 세비 삥 치른 정치 브로커. 그래도 거리 자판 상인에게 삥 뜯는 놈 가운데 어느 놈이 더 양아치일까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참담하냐면 이게 김영선 전 의원이 일반 개인 사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사업 도와준 사람한테 내 돈 준다는데 이게 아니라 국회 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국민들의 피 같은 돈으로 세금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가져다가 정치 브로커한테 갖다 바치고 있으니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쓴지 돈을 빨리 악착같이 모아서 윗선에게 또 돈을 갖다 바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자꾸 어떤 개인의 문제, 특정 브로커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도대체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이 의원이 이런 짓을 벌인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지,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치는지 그 모습도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명태균 씨 페이스북이 공개되어 있어서 뭐 일부 기사가 나왔는데 가관이네요.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네. 페이스북에 뭐 뉴스토마토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보수는 건달, 진보는 양아치, 보수는 멍청하고 진보는 사악하다. 그다음에 뭐 이제 언론에 나온 이준석, 천하람 이들은 왜 새벽 4시에 삽질하고 있는가? 뉴스토마토의 문제 텔레그램을 공개할 걸 요구한다. 그 또 그것도 이건데요. 이거 아니 내가 직접 김건희랑 텔레그램 했는데 왜 김영선하고 했다는 것을 본인이 주장했잖아요. 이번에 아예 법률사무소 통해서 그걸 질의했어요. 나하고 김건희가 직접 했는데 왜 자꾸 그걸 김영선하고 했다는 식으로 하냐. 그 메시지 공개해라.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 주장을 할 때. 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 건드리지 마. 이게 메시지 보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나 건드리면 김건희 여사도 다칠 수 있어. 검찰이 그렇죠. 왜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수사 질질 끌었어요. 저기 이 씨가 그 보좌관이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가가지고 통장 계좌만 털어도 그냥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이걸 어떻게 9개월 동안 수사를 질질 끌입니까? 김영선 정도가 아닌 내가 더 김영선은 힘이 세서 여사랑 직접 했는데 텔레그램이 여사랑 직접 주고받은 거면 여사까지 공동 피의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한테서 수사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빌려준 돈 6천만 원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돌렸잖아요. 이것도 언론 일부 보도 났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뻥을 엄청 치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데 또 거짓말이야. 지금 이게 페이스북만 봐도 다 드러납니다. 아마 애청자들께서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가관입니다. 명태균 치니까 바로 나와버리네요. 보통 막 예민한 메시지는 비공개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냥 다 공개해놨는데요. 이향님, 앵커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낭중지추. 진실은 송곳과 같아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현실이 됐습니다. 예, 이향님 그렇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진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습한 것들은 햇볕 아래 드러나면 다 죽습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엄중히 이야기합니다. 검찰에 경고합니다. 공수처에 경고합니다. 당장 수사하십시오. 이거 수사하지 않으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진실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김건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의 시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에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에 있던 비서관의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젯밤에 서울의 소리가 공개했던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김영선 나왔다. 자, 어젯밤에 아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더라고요. 서울의 소리. 김대남 국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 그러니까 행정관이었다가 소통비서관이 비어있을 때 직무대리까지 했던 김대남 전 비서관이 자신이 공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원만한테 뺏겼다. 그 얘기를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한테 했던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예고를 하니까 그 방송을 못하게 하려고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결국은 방송이 됐습니다. 그 내용 일부 먼저 들어보시죠. 그 이혼모 하면 어떤 사람이야? 여사 문제잖아. 그렇죠. 예. 그거를 지금 용인갑으로 가게끔 작업치고 있는 거를 바로 이철규가 하고 있다고. 아, 그거를요? 예. 왜냐면 이철규가 그 용산 그 여사를 지금 대변해서 거기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야. 그게 이철규라고요? 그 한 사례가 이제 용인갑에 간 이거지. 자, 김성환 평론가, 일단 지금 김대남 전 비서관의 목소리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것도 궁금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단 이혼모가 공천이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김대남은 공천에서 떨어지고 곧바로 또 지지 선언하고 그랬어요, 그때. 네, 맞습니다. 선대위 결합해가지고 선거도 예. 도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이번 녹취록에 나오는데요. 왜 선대위 들어가가지고 선거를 도왔는지 일종의 나중에 뭐 지금도 이제 그 상근 감사위원 자리를 받았더라고요. 어디 갔지요? SGI 서울 보증의 상근 감사위원을 맡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 자리 받은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굉장히 반발하다가 나중에 선대위까지 결합해서 이런 거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사실 조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녹취를 한 거는 지난 이제 그 총선 직전입니다. 직전에 한창 공천할 때였거든요. 공천할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혼모 비서관을 강남에다가 꽂는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 최측근을 강남에다 꽂을 수 있느냐. 그냥 당선이 되라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반발 여론이 일었거든요. 그래서 용인갑으로 보낸 겁니다. 근데 그걸 또 국민의힘에서는 당시에 험지라고 얘기했는데 언론에서는 당시에 험지가 아니다. 이거 양지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원래 김대남 전 행정관이 선거에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혼모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김대남 전 비서관을 컷오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통화를 한 게 이번에 공개가 된 건데요. 근데 굉장히 웃기는 건 뭐냐 하면은 이혼모 비서관을 그 이철규 당시 공관위원이 밀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계에 다 파다하게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철규 그 공관위원이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의중을 가지고 지금 공관위에서 공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혼모가 누굽니까? 왜 정권 초기에 이혼모 부인을 비행기 태워가지고 예. 하지 않았어요? 나토 정상회의인가? 나토 순방 가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이 탄 겁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어떤 곳이에요? 군 통수권자이자 최고의 지도자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 최고의 보안시설이거든요. 근데 민간인 출신의 그것도 이혼모 비서관의 부인이 타서 그때 발칵 뒤집혔어요. 엄청나게 비판이 쏟아졌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빽이 있길래 대통령 전용기를 탔느냐. 그래서 그때도 이제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라는 소문이 돌았고요. 최근에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실제로 그 부인이 김건희 여사하고 전화를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어제 이명수 기자를 만났어요. 9시 방송 나오기 전에 1시간 정도 짧게 이제 좀 인터뷰를 해서 내보냈는데 굉장히 좀 항변을 하는 게 벌써 찌라시가 돌고 있다. 본인을 음해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민의힘이나 청와대 쪽에서 혹시 연막작전을 피진 게 아닌가 싶을 텐데 디올백 보도할 시점에도 똑같이 이런 행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막작전에 사용된 찌라시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 당사자가 아니면 도대체 알 수 없는 정보가 막 들어가 있더라.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이번 찌라시도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연막작전은 또 누가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했었고요. 제가 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는데 디올백 보도 이후에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텔레그램으로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혹시 반론을 할 게 있으면 그래도 우리 매체하는 게 나으니 뭐 반론을 해달라는 취지로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하트를 뿅 눌렀대요. 김건희 여사가. 그래서 제가 진짜냐 했더니 진짜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의 이 어떤 마인드가 일반인과 상당히 다르다.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신 나간 세계에 있죠, 그분들은. 한마디로 정신 세계가. 말하면. 이 이혼모 이번 거는 정말 제대로 걸렸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 김대남 씨는 이게 이제 녹취가 됐고 이렇게 폭로가 되니까 서울의 소리가 계속 가짜 뉴스를 하니까 자기가 가짜 뉴스 장난을 쳤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놈들의 또 다른 불법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행태를 자기가 포착해서 서울의 소리를 오히려 증거를 잡았다는 식으로도 막 이야기했어요. 서울의 소리의 그 잘못을. 근데 그러면 말이 맞아야죠. 근데 이철규가 버려버리잖아요, 바로. 그러면 김대남 씨는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서울의 소리가 공작에 걸려든 거거든요. 근데 이철규 바로 한 인간의 망상을, 그게 아니라 이 김대남이 망상에 빠져서 헛소리를 한 거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지금 전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남 씨 말이 맞겠죠. 이혼모, 그게 누구라고, 그 부인이 이른바 신모 씨 아까 말한 것처럼 대통령 적는 게 사실상 불법으로 탔고, 그때 나토 순방 때 1억 원 안팎의 장신구를 거쳤는데 그것과도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아직도 그 출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1억 원 안팎의 그 장신구. 그 사건이 그때 같이 있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이 신모 씨 집안이 자생 한방병원 집안입니다. 예. 최근에 그 한방에다가 건보를 적용하는 특혜를 이 집안만 유일하게 지금 그 특혜를 입어가고, 그것도 큰 보건의료계에서는 엄청난 지금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뭔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제가 무리하게 뭘 추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김대남 씨하고 또 이명수 기자가 안에 통화했던 내용 하나 더 들어볼까요? 아니 그러면 이철규 해가지고 예. 문자로 확 해가지고 뭐 여사 뭐 저거 얘기하면서 용인갑으로 뭐 그 하는 게 여사 저거 뭐 그래서 그 사천 그 뭐 저걸 하면서 쓱쓱 건드려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새끼 같은 용인으로 못 오게 해야 돼.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문자로 해. 살짝 겁을 줘. 텔레를 하든지, 텔레는 잘 보더라고. 뭐 텔레를 하든지 해가지고 겁을 줘. 아 이거 뭐 이혼모 뭐 어제 방송 KBS에서 나왔는데 아유 이거 뭐 여사님 사람인데 말들이 많은데 낙하산으로 어디 공천 보냈냐고. 아 이거 말들이 많고 뭐 지금 이거 제 소환될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뭐 좀 알아본다고 문자했다고 하면서 던져봐.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김건희를 통해서 뭔가 될 것 같으면 그냥 김건희 바지가랑이라도 자꾸 늘어지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좀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야 김건희를 이용해가지고 넌 김건희 사람이니까 안 된다고 여론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막 그걸 저기에다가 공격을 하고 그래봐.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반항을 안 하고 얼른 들어가서 손들어주고, 그래야 나 나중에 뭔가 자리라도 하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일베 사냥꾼님이요. 확실히 김건희가 V1은 맞나 봅니다. 이 녹취 저 녹취 어디서도 윤석열 이름은 없고 김건희 이름만 나오는 거 보니까요. 정말 그러네요. 김건희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선거를 이렇게 치르다 보면 누가 실권을 가지고 있는가, 공천을 받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되는가, 이게 안테나를 최대한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들 모여지는 게 김건희 잡아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V1이 김건희라는 세간의 이야기가 저 이번 명태균 파문 그다음에 김대남 파문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저 새벽에도 마음대로 경호원들 대동해서 편의점도 막 쇼핑도 하고, 그 사실 새벽에 경호원들 고생시키고 다니면 V1이라든지 다른 V1이 있거나 양심적인 그 참모도 있었으면 그건 하시면 안 된다. 경호원들 너무 고생한다고 했겠죠. 근데 아무도 못 말리니까 뭐 그런 짓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명수 기자한테 물어보니까요.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이게 통화가 된 거고, 이명수 기자가 적극적으로 뭘 알려주세요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전화를 해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눈치를 엄청 보면서 본인이 뭐
나도 보험 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뭐 찍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또 하는 통화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들도 김건희 여사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명수 기자가 이번에 그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한 내용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한 녹취록 2탄에서는 김건희 여사 측이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다시 출마했던 전당대회 관련해서 불법적 당무 개입을 의혹하는 녹취록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누군가가 불법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이른바 야권과 김건희 여사에게 비판적인 세력을 대해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불법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누누이 물어봤어요. 이거 뭐 공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못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공격받을 수 있지 않냐는 게 몇 번씩 확인을 했었고 핵심 관계자가 아니면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확인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점점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웃기는 게요. 거짓말로 협박하면은 웃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공작을 했다 그러면은 거짓말로 협박을 하면 웃을 거 아닙니까? 이철규 의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로 협박을 해야 그게 협박이 되는 거지. 그리고 거짓말로 공작을 해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미친 뭐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픽으로 이현모 전 그 비서관이 내려왔다. 이걸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더군다나 이철규 의원이 아마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비례 공천 때문에 그때 한동훈 대표하고 세게 한번 붙었잖아요. 내가 한번 그만둘까요? 뭐 그래서 서로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비례대표 공천에서 제일 불만이었었던 게 뭐냐면은 그때 윤 대통령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검찰 수사관 출신의 주기한 전 광주시당위원장. 주기한 검찰 수사관이 민생특보예요. 아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민생이 망하는 이유가. 예. 그리고 민영삼 사회통합 전략연구원장. 이분 두 사람 안 집어넣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불쾌하다는 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대통령실 뜻이라고도 언론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의원이라는 게 김건희 여사가 앞장서서 나서서 이걸 막 처리하는 것도 있고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두 사람이 그냥 같은 뭐 운명 공동체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정치 공동체입니다, 이거. 이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국정농단, 국정파괴 범죄 공동체인데 이제 용산 대통령실 그만둔 사람들이 이제 사석에서 조금씩 자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아주 유력하게 입수한 제보는 그 어떤 업무 지시가 떨어지면 용산 직원들이 먼저 물어본대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님 지시야 아니면 김건희 대통령님 지시야를 먼저 확인한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 지시라고 하면 살살한데요. 신경도 좀 덜 쓰고 뭐 별로 체크도 안 들어요. 근데 김건희 대통령님 지시고 관심사다 그러면 난리가 난대요. 큰일 났다. 우리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 하면서 전부 막 초긴장하고 일을 다 한대요. 요것이 가장 최근에 용산 집무실 그만두신 분의 전언입니다. 지금 마포대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아마 또 뭐 공사 곧 하지 않을까요? 뭐 펜스도 높이고 막 그물도 촘촘하게 할 것 같은데요. 지시를 받았는데 대통령이. 근데 그때 사진 18장 공개됐잖아요. 그 대통령실 사정을 알만한 사람한테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이게 홍보수석실로 들어가면 홍보수석실에 있는 사람은 언론의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공개하지 말라고 반대할 게 뻔했을 텐데 어떻게 이게 공개될 수 있었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공개하라고 지시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냐. 도대체 홍보수석실에 누가 이걸 담당하고 뿌리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홍보수석실에 김건희 여사와 소통하는 비서관이 따로 있답니다. 역할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발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개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홍보수석실 안에 있는 비서관하고 내 사진은 그 비서관하고만 얘기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사가 픽해가지고 그 비서관하고만 얘기한 다음에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홍보수석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이명수 기자 말로는 청와대나 김건희 여사 측에 충성을 다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제보를 한답니다. 다 들고 나온답니다, 지금.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고, 추가로 뭔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정권이 망하는 단계가 이런 거잖아요. 민심의 이반도 있는 거고, 이른바 충성맹세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탈해서 내부의 비리를 들고 나오다 보면은 점점 이 파문이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또 들은 바로는 이 보도가 나가기 직전에 예고편이 나가니까 윤핵관 모 씨가 이명수 기자에게 전화를 했대요. 이원 뭐 아니라는 식으로. 근데 저는 이 전화란 것도 참 기괴한 것이 왜 굳이 전화를 했을까? 그러니까 제 발에 찔려가지고 나는 혹시 빼줘 이 말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실세는 내가 아니라 더 윗선이야 이 말하고 싶은 걸까라고 하던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수 기자가 말을 좀 조심스러워하는데 어쨌든 윤핵관 측에서도 이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어제 서울의 소리 방송을 들으면서 또 하나 참 혀를 찼던 내용이 뭐냐면요.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세였습니다. 명색이 행정관이고 비서관 직무 대리를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공직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왜 이명수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까? 맨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관계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네네 누구세요? 뭐 이렇게 잘 모르는 사이인데 그걸 또 응대를 하더라고요. 응대를 하다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라는 걸 알았으면 이명수 기자가 누굽니까?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그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면 조심해야죠. 그런데 이야기를 다 해요. 이야기를 다 했고 또 그 얘기를 MBC 스트레이트에 보도를 해요. 그랬는데도 그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들려드리겠습니다만 좋아해요. 내가 막 유명해져 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관이라고 있는 자가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알려주고 좀 두드러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에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이런 생각만 하는 자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런 자만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에라이 새끼들아, 에라이 놈들아, 정말 너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이명수 저 후배가 나를 공격할수록 네. 내가 들은 거예요. 막 말로. 아, 그래요? 진짜 웃겨. 아니, MBC에서 예. 탐사 스트레이트인가 뭔가 거기에서 예. 사진까지 다 나와가지고 요 가운데 그 사람이 김입니다. 우리 쪽에서 거꾸로 네.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이 다 우리 그래도 보수 우파에 그걸 하느라고 김수는 아주 좋냐? 그렇게 좋아? 아니 저렇게 천박하고 저걸 공무원이라고 공직자라고 저런 걸 대통령실에다가 두고 있습니까? 이걸 누가 불쌍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런 사람을 쓰는 대통령이 안쓰럽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참 답답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난번에 이제 전당대회 때요. 김건희 여사 문자 공개됐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 대표가 되느냐 마느냐의 자격 기준이 여사 문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자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가지고 지금 자격 기준을 따졌던 거 아니에요. 딱 그거랑 똑같은 건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들 나왔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가 움직이는 대통령실 직원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도 제가 볼 땐 그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2부속실 설치를 하면 다 공적인 그 어떤 조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 지금 공적인 조직을 무시하고 막 부리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을. 자기 옆에 의전비서관을 항상 갖다 놓잖아요. 자기가 제일 아끼는 사람을 의전비서관으로 계속 갖다 놓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 의전비서관이지 영부인 의전비서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니까 대통령 거는 내가 챙길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2부속실 못 만드는 것도 대통령실 안에 뭐 공간이 부족해서 못 만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구차한 변명을 지금 얘기하는데요.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대통령실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김건희 라인에 해당되는 직원이 얼마나 많은지 그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지 잘못을 고발하는데 그걸 좋아서 저렇게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이 김모 씨에 대해서 오늘 언론 보니까 미친 땡땡이고 망상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국민들이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미친 땡땡이 그러면은 이 최고의 어떤 국정의 최고 기관인 청와대에서 이렇게 고위 관계자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건지 저는 진짜 한숨이 나오더라고. 이게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의원이 할 말입니까? 이게 국민들이 들었을 때 서로 지금 자해공갈단 하듯이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진짜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대통령실의 그 강아지 산책, 그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 산책하는 사진 보고서 저는 그 해명도도 기가 막혔습니다. 군인들 간식주로 나왔는데 뭐가 문제냐? 아니, 그 경호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쉬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편의점에 비닐봉지 사가지고 담아주는 간식을 먹고 싶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공직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 이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천무가 아니냐 이렇게 야당에서 비판을 해도 국민의힘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이 기행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도 제어가 안 되고 있고 그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의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한 자리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런 반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이고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김건희 여사의 입김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준석 대표 찍어내기 할 때 그때 윤핵관 라인도 다 대통령실에서 내보냈다 그랬거든요. 국회에서 경험을 쌓았던 그 보좌관이나 비서관 출신들을 다 내보냈어요. 한 60명인가를 일제히 정리해서 날려놨었죠. 네. 그럼 누가 남았을까요? 네. 제가 그때 궁금해가지고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도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 못해요. 그때 다 밀어냈으면 윤핵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밀어냈다는 얘기는 국회에서 들어간 사람들 거의 다 밀어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윤핵관이었는데 지금 모든 것의 정점은 김건희입니다. 지금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김영선 드러나고 있죠. 김대남, 이원모 지금 드러나죠. 이종호도 곧 드러날 겁니다. 지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하나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종호하고 통화한 적 없다고 부인을 했는데 통화한 기록이 지금 다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고 해주삼. 그리고 바로 블랙펄의 인베스트먼트 비민모 이사가 준비시킬게요. 매도하라 하셈.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김건희가 이종호하고 몇 차례예요? 36차례. 문자 주고받은 게 다 나오잖아요. 어디가 숨길 수가 있나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는데. 그래서 지금 더 이런 것을 이대로 놔두면 이제 무너지는 것이 다 보이잖아요. 한동훈만 보이겠습니까? 시정의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데. 그래서 한동훈이 윤석열 만나서 김건희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의료되라는 쥐뿔 무슨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윤석열 독대하려고 하는 거 왜 독대하려고 합니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사람들이 있을 때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와 싸워온 정리가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그래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게 다 윤석열 적택인데 김건희 내쳐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독대에서 단둘이 만나서 여사님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면 독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안 만나줘요. 안 만나. 독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무슨 얘기 할지 아니까. 그리고 해줄 말이 없으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뭉개면 해결이 됩니까? 같이 죽는 거죠. 그래도 한동훈이 어찌됐든 국민의힘 대표가 됐으니까 국민의힘은 살려야 그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걸 윤석열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안 해주니 참 한동훈 처지도 가련하지만 아니 안진걸 소장님 안 만난다고 해결됩니까? 만나도 해결 안 되는데. 안 만나면 사실 윤석열 김건희 이제 더 골로 가는 거죠. 또
그 공항에 와서 이상민하고는 막 몇 마디 나누잖아요. 40초에서 50초. 좀 길게 상당히. 원래는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보통 지나가는데 한동훈 만났는데 표정 좀 싸늘해지면서 한마디니까 예를 들면 잘 있었어요? 뭐 이런 정도로 해야 되는데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건 너 왜 나왔냐라는 거잖아요. 나는 일부러 이상민 장관하고 이야기를 길게 했다고 봐요.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하고 얘기 안 하는 것을 대비시키고 너 왜 나왔냐? 너 내 눈밖에 났는데 네가 그만둬야 되는데 너 왜 나왔어? 이거죠. 나는 이상민하고 대화하지 나하고 대화 안 해. 뭐 이런 거잖아요. 독대? 야 내가 너랑 왜 독대를 해? 너 같은 애하고 이런 거잖아요. 너 와서 또 무슨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독대를 요청한 것을 언론에 흘려가지고 또 망신을 주지 않습니까? 와 이건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살 길은 본인도 이렇게 계속 수모를 당하는데 오늘 장동혁 최고위 라디오 나와서 그러대요. 도저히 해명이 안 되니까 정말 자기들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너무 상황이 뭔가 꼬이고 있다가 자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김건희 요구 못 하는 거예요. 끝까지. 했다가 애초부터 아직도 권력이 윤석열, 김건희한테 있으니까 어쨌든 검경 그쪽이 장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한동훈 대표 만나는 자리는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체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성과 그냥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 그동안에 당정 갈등이 많았다고 하니 성과가 있어야 홍보를 하죠. 그거 홍보하기 위해서 그 자리 그냥 멋지게 한번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성과는 없지만 지도부들 불러서 뻥을 치고 이제 끝내려고. 왜냐하면 참석자를 보면 알아요. 오늘 참석자 명단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가 나왔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훈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주요 수석이 참석한대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지금 지도부까지 포함해가지고 16명이 간대요. 그러면은 지금 몇 명이야? 20명도 넘잖아요. 20명도 넘는 만찬 자리에서 뭘 얘기를 합니까? 여당 대표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독대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언론에다 먼저 흘렸다고. 이게 채널A 보도로 알려진 거잖아요. 내가 비행기 타고 오고 있는 도중에 네가 그걸 먼저 흘려? 그러면서 지금 빡 열받아가지고 안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애초에 멤버들을 보면 독대 같은 건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지난번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삼겹살 파티했을 때처럼 그렇게 갔다 오고 축배 한번 들어주면서 그냥 당정 간에 갈등 없어. 이거 이미지 만들고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든 자리였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나 여당과 잘 소통이 되느냐는 식으로 물었더니 소통이 잘 된다면서요. 소통이 평소에 잘 되고 전화도 하는데 왜 굳이 독대를 해달라고 여당 대표가 사정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전화로 얘기해서 혹시 통화 녹음되면 큰일 날까 봐 굳이 만나자고 하는 이것도 참 기이한 현상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첫 번째, 너는 이상민 장관만도 나에게 못한 사람이다. 두 번째, 국민의힘은 이렇게 내가 한동훈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딴소리하지 말아라. 의원들은. 세 번째, 만찬에 20분의 1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너는 이런 메시지를 아주 국민들하고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자기는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지 않지만 취재 과정에서 보니까 불쌍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게 당하고 있는 것 같더란 말을 했는데요. 뭐 앞으로 폭탄이 털세니까 또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아까 얘기했던 걸 조금 더 얘기하자면요. 조선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독대를 안 해준다고 얘기하고 하니 내가 조선일보를 통해서라도 뭔가 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차장면 특검 어떻게 해서든 내가 관철시키겠다. 이 얘기를 거기다가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하고 만나서 단판을 지어보려고 했던 거를 못하고 조선일보에다가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더 윤석열, 김건희가 열받았을 수 있겠다고요. 또 열받은 거죠. 그거 보고 또 열받은 거고. 이놈이 우리의 안견 조선일보를 빼앗아 갖고 지가 우리한테 엿을 먹여?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20분의 1도 아니에요, 보니까요. 지금 다 따져보니까 한 30-40명 돼요, 이렇게 되면요. 30분의 1. 예, 그러니까 뭐 사실상 그건 한동훈 들러리고 그냥 진짜 순방성과, 있지도 않은 순방성과, 각종 우리가 있는 순방성과를 그냥 뻥을 치는 대국민 보고에 한동훈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의료 갈등 이 문제도 대통령실이 입장을 굽힐 의사가 전혀 없다. 방금 발표가 그렇죠. 됐던데요. 네. 한치도 양보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가서 한동훈은
의료도 김건희도 꺼내지도 못하고 체코 잘 갔다 박수 치고 끝내. 박수부대.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어떤지를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권여당 대표하고 차라도 한잔하면서 따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내가 만약에 한동훈하고 따로 잠깐이라도 얘기하면 그 얘기 한동훈이가 가서 언론에 불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은 못 믿어, 애초부터. 그러니까 한동훈은 아예 대통령 입장에서 사적이든 뭔가 공적이든 간에 따로 대화할 상대조차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남자친구 상식이님께서요. 김건희가 잡히면 우르르 무너질 일들이 많아서 죽어라 지키나 봅니다. 바로 그렇죠. 김건희가 트리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죽어라 지키는 거겠죠. 여기만 걷어내버리면 아마 고구마 줄기 솟아나듯이 다 끌려 나올 겁니다. 그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행복님, 지금부터 교도소 증축해야 합니다. 이종민님, 모입시다, 행동합시다. 이런 걸 구걸해야 합니까? 제발 깨어납시다. 그 분노 충분히 이해합니다. 검찰 뭐 합니까? 경찰 뭐 합니까? 공수처 왜 있습니까? 오늘 2부에서 검찰의 심장부에서 검찰을 들여다봤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모시고 도대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죠. 김성한 평론가님, 전혜원 원장님, 안진걸 소장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진걸 소장님께 오늘 참 많은 위로와 격려의 글이 왔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예,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병률님, 아까 위로 동참해 주셨는데 3,300원 보내시면서 12시에 제 것도 한 주만 때려주삼 이렇게 또 보내셨네요. 예, 감사합니다.